네, 안녕하세요. 초등사이다입니다. 초등학생 행복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2016년도에 연세대에서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를 이제 국제 비교한 연구가 있어요. 그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에 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 아이들의 행복지수가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주관적으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정도를 비교했는데 그게 그나마 이전보다 행복지수가 올라간 건데도 순위는 꼴찌였어요. 최근 지난 5월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발표한 또 행복지수가 있는데 보면 100점 만점에 45.3점이 나왔습니다. 단순하게 표현해서 한국 아이들의 행복도는 그냥 무척 낮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행복지수가 낮을까? 어떤 아이들이 또 이렇게 많이 낮은가? 물론 여러 가지 요인들을 다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일단 표면상 보여지는 이유는 아이들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특히 저학년 아이들 중에서 밥을 혼자 해결하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럼 왜 혼자 먹냐? 같이 먹으면 되지. 그게 외동이 많이 늘었죠. 맞벌이가 늘었고요. 그러면 엄마나 아빠가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챙겨주는 가정도 아이가 그냥 대충 빨리 먹고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누군가 보호자 중 한 명이 챙겨주는데도 같이 먹다 보면 자꾸 숙제했는지 공부했는지 물어보니까 그냥 빨리 먹고 혼자 방에서 스마트폰을 보러 들어가는 거죠. 그나마 행복도가 좀 높은 아이들의 대답을 보면 특히 저학년일수록 우리 가족이 화목해서 행복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결국 행복지수가 낮다는 건 단지 아이 혼자만의 어떤 행복도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화목함과 연동이 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또 어떤 아이들은 행복하다고 느끼나 아이들이랑 상담을 하다 보면 특히 사춘기가 좀 심하게 오거나 또는 이제 우울감이 좀 높은 아이들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하다고 느꼈던 기억을 이렇게 소환해내는 작업을 해요. 그런 기억들을 얘기해 달라고 하는데 그때 아빠와 함께한 순간들을 얘기한 아이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예를 들면 아빠가 어릴 적에 문방구에 데리고 가서 너가 원하는 거 다 골라 갖고 와. 이제 이 한마디에 너무 꿈만 같고 행복해서 문방구를 뛰어다녔다는 얘기. 아빠가 자전거 타는 거 알려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빠는 옆에서 그냥 뛰고 있고 내가 혼자 타고 있어서 정말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았다는 이야기. 아빠가 밤에 퇴근하시고 늦게 들어오셨는데 치킨을 양손에 가득 두 봉지를 들고 현관문을 들어오는 걸 보고 너무 신이 나서 소리를 질렀다는 그런 이야기. 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고 있는 어머님들은 좀 서운해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떤 걸 느끼냐면 아이들은 아빠가 집에 있거나 아빠가 뭔가 함께 해주면 우리 가족이 화목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이 다 같이 있다는 그런 풍족감, 안정감을 느끼는 거죠. 한때 이제 밥상머리 교육이 너무 중요하다고 이제 붐이 막 인 적이 있죠. 물론 지금도 중요하고요. 또 많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셔요. 근데 이걸 왜곡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밥 먹는 중에 공부 얘기하거나 공부 점검하는 시간 이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죠. 그나마 밥 먹는 시간을 어떤 토론 시간으로 활용하려고 애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참 대단하시죠. 그런데 몇 번 시도해 보면 금방 이제 알게 되죠. 아직 우리 아이가 토론할 만큼 문해력이 되지 않는구나. 또 마찬가지로 엄마 아빠도 사회, 역사, 과학, 문화 등의 어떤 토론을 할 만큼의 여력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몇 번 시도해 보다가 결국 그냥 책을 읽어라. 문제집 풀어라. 엄마 아빠 이렇게 고생하면서 일하고 있으니까 너도 열심히 해라. 식탁에서 이런 말들만 이제 반복하다가 결국 아이들은 짜증을 내고 그럼 또 엄마 아빠한테 이제 버릇없이 군다고 또 혼내고 이런 패턴이 반복되고 있죠. 그냥 함께 밥 먹을 때는 일상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아요.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가끔 호기심이 생기는 질문 같은 걸 던져주면 또 좋고요.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면 이게 어떤 고도의 기술 그런 걸 요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날 상황에 따라서 그냥 자연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수업하다가 천둥 번개가 치는 날에는 아이들한테 교실에서 무서운 이야기를 해줍니다. 학교 괴담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이 정말 긴장 넘치는 시선으로 듣죠. 마찬가지예요. 집에서도 그런 날이 되면 엄마 아빠가 알고 있는 무서운 이야기 해주시면 되죠. 날이 너무 좋거나 또 아이들이 공부에 너무 지친 듯한 모습이 보일 때는 또 다른 활력이 드는 엄마 아빠가 청소년기에 좋아했던 남학생 여학생한테 편지를 주고받았던 이야기나 그런 얘기들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선생님 그렇게 뭐 무서운 이야기 해주면 좀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긴장했다가 풀어지는 카타르시스를 느끼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들이 행복하다고 느끼고요. 집에서 아이들이랑 식사할 때 엄마 아빠가 경험했던 것, 들었던 것, 또 어떤 누구에게 이렇게 벌어진 어떤 사건이나 일들 함께 놀아주는 것 못지않게 어른들이 경험한 것들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스토리텔링을 함께 해주는 그 순간 우리 가족이 이제 화목하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결국 이제 가족 간 대화가 잘 이루어져야 아이들이 이제 행복하다는 건데,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가족 간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시도하는 방식이 자꾸 아이들한테 뭘 묻거든요. 엄마 아빠는 묻고 아이는 대답하고, 이건 대화가 아닙니다. 면접인 거죠. 그러니까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엄마 아빠 또는 뭐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런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더 접근하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그게 꼭 즐겁고 유쾌한 얘기가 아니어도 되거든요. 뭐 슬프거나 힘들었던 얘기도 괜찮아요. 네. 오늘 이제 퇴근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줄까? 이번에 우리 손자를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해줄까?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질문이 오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참 좋은 질문을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렵죠. 아이들한테 어떤 질문을 할까부터 생각하면 이게 어려운 거예요. 좋은 질문은 그 전에 좋은 이야기거리가 있으면 그냥 자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한번 제가 과학 시간에 아이들한테 곤충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개미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제 개미도 정말 종류가 많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흰 개미랑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검정 개미 이야기를 해줬는데, 흰 개미랑 검정 개미는 서로 사는 곳이 달라요. 그런데 너무 사이가 안 좋아요. 흰 개미는 나무 기둥을 파먹고 들어가서 살고, 검은 개미는 땅 속에 집을 짓고 살아요. 그런데 검은 개미가 자꾸 흰 개미들을 공격해서 알과 유충을 빼앗아 가서 이제 먹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을 아이들한테 이제 해줍니다. 이렇게 같은 개미인데도 너무 사이가 안 좋아. 이 개미들이 사이좋게 지내면 참 좋을 텐데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제 뭐 이런 질문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한 학생이 이제 손을 들고서 아주 쉬운 방법이 있다고 이제 알려줬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선생님, 흰 개미한테요 검정색 칠을 해주면 돼요. 그 말을 듣고 뭐 저도 웃고 다른 아이들도 다 같이 이제 웃었는데, 이제 행복이라는 게 그런 순간들이거든요. 가족 간의 스토리텔링을 하다가 어떤 질문 같은 게 나오고 또 누군가 그걸 위트 있게 대답을 하고 다 같이 웃고, 또는 뭐 슬픈 이야기에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그러면 그 순간 우리 아이들은 이제 우리 집이 화목하다고 느끼고 행복함을 간직하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의 행복지수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아이들의 행복지수는 학년이 올라가면서 낮아지는 통계를 보입니다. 그런데 함께 낮아지는 통계를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수면 시간입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면 시간도 짧아지는데, 초등 시기만큼이라도 충분한 수면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게 학원 숙제하느라고 수면 시간이 줄어들지 않도록 과제량을 조절해 주실 필요도 있어요. 또 학원이나 숙제가 없는 아이들도 거의 방치 비슷하게 혼자 오랜 시간 스마트폰 보느라고 늦게까지 혹은 게임을 하느라고 잠을 안 자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늦게까지가 아니라도 잠자기 전에 두세 시간 스마트폰을 하면 일찍 잠에 들어도 깊은 수면에 잠길 수가 없죠. 그러면 낮에 집중도가 떨어지고, 집중도가 떨어진 상태에서는 뭐를 해도 즐겁거나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냥 다시 혼자 방에서 게임하려는 그런 증상만 보이고요. 잠자기 전에 수면 의식 같은 걸 해주면 좋아요. 뭐 잠깐 책을 읽어준다거나, 뭐 종교를 가진 분들은 잠자리에 누운 아이 머리맡에서 잠시 하루를 끝맺는 그런 기도를 해준다거나, 또는 하루를 정리하는 어떤 고정된 멘트 같은 걸 해주면서 불을 꺼주면 좋죠. 오늘 하루 너가 잘 있어주어서 고맙고 푹 자고 내일 다시 만나자, 이런 멘트를 매일매일 반복하면서 그 순간 이제 불을 꺼주는 거죠.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하지 못해도 끝맺는 시간이라도 함께 해주면 아이들은 함께 했다고, 그리고 우리 집은 화목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잠들기 전이라도 꼭 마침 인사를 하고 아이들이 잠을 잘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초등사이다는 초등 학부모님들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두벅두벅 걸어가 보겠습니다. 날이 너무 덥습니다. 더워도 너무 더워요. 가만히 있는데도 땀을 흘려서 2kg가 빠졌습니다. 이거 좋아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다들 기운 차리시고요. 건강하시고요.